네, 긴급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검은 금요일 보냈다가 오늘도 이제 급락을 하는데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렇게 급락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제가 봤을 때 큰 거는 그 경기 침체 공포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기대가까의 계속 싸움이거든요. 이거보다 우리 예상보다 좋으면 더 가는 거고 네. 그거랑 뭐 요즘엔 비슷하게 맞춰도 오히려 주가 빠지죠. 왜냐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경로가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게 일단 이번에 9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대부분 그냥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네. 금리 인하로 봤는데 지금은 뭐죠?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이건 침체로 인한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했을 때 주식시장은 대부분 다 안 좋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상을 좀 벗어난 지금 상황이고 또 거기에 AI는 그래도 굳건하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뭐 오늘도 뉴스 보셨겠지만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이죠. GB200인가요? 그 칩이 뭐 설계 결함 때문에 네. 아마 공급이 지연될 것 같다. 이것도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악재가 돼서 오늘 뭐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좀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버핏이 지금 애플을 지분을 대량 매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항상 버핏은 항상 이제 현인 소리를 듣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애플 지분을 많이 팔았다는 건 미국의 기술주가 그만큼 또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을 또 자극시키는 것 같고 또 엔화 강세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이게 네. 악재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중첩됐는데 근데 이 모든 걸 강통하는 거는 사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경기 침체가 이게 공포가 진짜 현실화되면 어떡할까 이게 좀 가장 크지 않나 근데 최근 나오는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몇 개 딱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놀랬고 그리고 올해 외국인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지난해도 사고 네. 근데 많이 샀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성과가 많이 난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증시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들도 지금 이런 리스크를 보고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이제 손절이나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뭐 받아줄 만한 지금 주체가 사실 없어요. 네. 오늘 1조를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그 어떤 급락세는 더 지금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뉴스들이 증시의 악재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제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를 때도 사실 너무 악재였지만 네. 지금 반대로 너무 떨어지니까 네. 이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3.7 정도까지는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인가 아마 그때 저점이 3.78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 굉장히 낙폭이 크죠.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가 좀 진정되는 모습, 이게 좀 확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오늘 ISM 서비스 PMI 지표가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 그게 예상보다만 좀 높게 나와주면 일단 어느 정도 바닥 시도는 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 몇 가지 또 데이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갑자기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그 ISM 서비스 PMI 지표가 일단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마저도 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쇼크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더 빠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충격을 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올라갈 때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서비스 PMI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좀 낙폭을 만회하려면은 몇 개 긍정적인 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와줘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 지난주 금요일 밤 나온 고용 보고서 때문이라고도 봐야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샤메 법칙이라고 많이들 계속 이제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그 7월 실업률이 4.3을 찍으면서 샤메 법칙에 이제 해당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보면 샤메 법칙이 발동했을 때 이미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네. 4개월 전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샤메 법칙을 만든 분도 이 클라우드 샴이라는 이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알 수는 없다. 단일 지표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근데 어쨌든 이런 지표가 떴다는 건 과거에 항상 침체로 갔기 때문에 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물론 7월에 텍사스 허리케인이 좀 있었고 거기서 실업자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집계가 되다 보니까 일회성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민자가 워낙 많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지표가 왜곡됐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경기 침체인지는 지금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보통 샤메 법칙이 이렇게 그 발동됐을 때 실업률이요 보통 5% 다 넘을 때 발동됐는데 지금 4.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랑은 좀 달라요. 약간 데이터 네. 차이가. 그래서 단지 이거 발동됐다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분명한 뭔가 냉각 신호는 나온 거 맞아요. 네. 냉각 신호는 맞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그래도 연착륙을 기대했던 시장이 이젠 침체로 가나 보다. 이걸 이제 반응하는 그런 좀 지금 시장의 약간의 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도 이 경기 판단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상황 입장을 내비친기도 했는데 연준이 7월에 실기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지금 8월 긴급회의, 9월에 빅스텝 0.5%포인트 인하 의견도 나오는데 앞으로 연준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은 지금의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한두 개 지표 가지고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특히 미국은 전체 자산이 대부분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더 큰 충격파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50pp 인하 확률은 지금 굉장히 높아졌고 이미 이제 7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이제 빅스텝이라 가지고 높아졌고 또 그냥 긴급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 FMC 전에도 그냥 갑자기 긴급 회의를 열어서 갑자기 빅스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야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좀 글로벌 금융시장이 너무 지금 굉장히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8월 22일 날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 잭슨홀 미팅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뭐 9월 FMC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단행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다만 이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지금 호재가 아닌 게 왜냐하면 이게 침체에 의한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반영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2020년과 22년에도 우리가 급락장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안 좋고 어쨌든 그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다른 게 어쨌든 경기가 좀 약간 냉각이 되더라도 연준이 인하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22년만큼의 그런 하락 흐름은 좀 전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준이 긴급회의나 빅스텝에 나서게 되면 이게 오히려 침체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미국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금 가격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좀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면전만 아니라 저번처럼 뭐 드론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좀 제한적인 어느 정도의 보복이라면 사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전쟁까지 혹시 전면전이 펼쳐지면 지수 하단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염두를 해도 돼. 어쨌든 미국도 지금 연말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좀 개입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면전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진 않지만 전면전이 된다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충격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감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 지난주 일본은행 금리 인상했고 연준 금리 인하 시그널에 원달러 환율 좀 내려왔습니다. 환율 움직임과 외국인 수급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 경기 침체 얘기도 해드렸지만 사실 이거를 촉발한 가장 큰 게 엔화 강세 때문이 좀 크다고 봐요. 사실 엔화가 정말 슈퍼 엔저였는데 달러는 너무 강했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됐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거의 100%로 올라가다 보니까 엔화가 이제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이 달러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엔화를 팔고 미국의 빅테크나 다른 해외 자산을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놨는데
이게 이제 엔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만약에 이게 구조적으로 엔화가 이제부터는 진짜 강세로 계속 간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이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이제 부분을 팔고 엔화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엔화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이제 수급적으로 불안감을 좀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를 보여도 일본이 금리는 올릴 거예요. 앞으로 올릴 일밖에 없어요. 미국은 내릴 일밖에 없는데 다만 그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속도가 좀 이게 완만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놀라는 건 뭐죠? 엔화는 빨리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미국이 지금 침체를 만약에 보이면 금리를 급하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둘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엔캐리가 더 심화되겠죠. 네. 근데 그런 걸 지금 굉장히 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엔화가 처음에 이런 걸 촉발을 했는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로 안 가야 돼요. 예,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화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건 그래서 결국 엔화를 결정할 것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아니겠나 미국에 요게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그널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기술주들 뭐 매출과 이익, 설비 투자는 여전히 뭐 증가 추세인데 그래서 아직은 뭐 AI 랠리가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지금 조정은 워낙 거세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술주들 버블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거에도 강세장에서 20%씩 빠진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도 뭐 엔비디아도 그랬고 근데 많았는데 이제 올해는 또 워낙 또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당연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버블 우려까지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많이 버는데 엔비디아만 버는 거죠. 지금 AI 관련 기업 중에 엔비디아 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걸 구매해가지고 지금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돈을 이게 버는 건가? 이 정도 벌어서 될까? 이래서 이제 버블 우려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근데 빅테크 CEO들은 다 뭐라 그러죠? 뭐 구글, 메타 CEO들은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좀 인내해달라. 우리 지금 과소 투자하면 안 된다. 몇 년 후에 뒤처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과잉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반도체 투자는 계속 이어지니까 사실은 업황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어쨌든 결국 이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올해는 인내를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직은 AI 초기 국면이니까. 근데 내년 이맘때 돼서도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AI는 이제 초기 국면이고 투자해서 성과 날 때까지는 적어도 저는 1년 정도 시간 더 필요하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AI 기능 탑재한 아이폰 내놓겠지만 실제 본 게임은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좀 시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다만 주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가 또 엔비디아의 최근 나온 악재라든가 이런 게 좀 겹쳐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실적 뭐 1년 정도는 더 지켜보자라고도 봐주셨고요. 몇 개 섹터들 좀 여쭤보겠는데 빅테크 조정받으면서 우리 반도체주들도 좀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다 실적 발표한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대부분 다 긍정적인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경기도 좋고 AI도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씩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이제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걸로 좀 나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반도체는 미국 경기에 어쨌든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지금 반도체 섹터의 이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이익 전망이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지금 SK 하이닉스 CEO들도 굉장히 좀 이 미국 경기 침체에 아마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결국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만 보면은 여전히 괜찮지만 결국 미래를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여기에 모든 게 뭐 주가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도 저는 좀 결정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저는 아직 업황 자체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갔다
아니 뭐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 모멘텀 소진 시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하필 또 경기 침체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불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급락 조정기는 뭐 저는 비중 확대 기회로 여전히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좋은데 미국 경기가 변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뭐 다시 7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좀 아쉽게도 9만 전자는 못 갔고 이제 8만 원대에서 잘 유지하다가 일단 지금 엔비디아 충격이라든가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다시 7만 원대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 분명히 뭐 저평가되고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반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HBM3E가 엔비디아에 공급되냐 마냐 이런 논란들은 있지만 삼성전자의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4분기에 HBM3E가 한 비중이 60%까지 늘어난다고 언급을 네. 직접 했기 때문에 아마 공급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텔의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인텔의 부진은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인텔이 부진한 이유로 꼽는 게 파운드리 투자 때문 아니냐. 너무 그쪽에 집중하다가. 근데 지금 삼성 TSMC 파운드리가 3파전인데 네. 사실 TSMC 너무 앞서가고 뒤에 지금 인텔이 쫓아오는데 이렇게 되면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버티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경쟁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나온 수출 지표 보면 반도체는 뭐 좋았지만 자동차와 선박 같은 이런 주력 업종들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러니까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미국의 좀 모멘텀이 꺾인 건 좀 있어요. 네. 이제 미국도 좀 약간 소비가 좀 일부 둔화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약간 좀 수치가 왜곡됐던 게 뭐냐면 하계 휴가를 이틀 당겨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약간 손해를 보는 거죠. 7월달 수치에 이틀이 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너무 이 수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7월달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2위니까 절대치로 보면요. 여전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선박도 역시 뭐 통관 계획 물량이 좀 감소한 약간의 일회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7월 지표에 대해서 뭐 저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구조적인 수출 부진은 아니다. 다만 이것도 똑같죠. 결국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면 구조적으로 수출은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7월의 이 지표는 좀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개 섹터들 좀 여쭤봤는데 이외에도 뭐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버렸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경기 침체 수준까지 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거의 25만 건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요게 좀 완화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2일 날 아까 그 잭슨홀 미팅 그리고 8월 28일 날은 이제 그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또 연달아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적어도 9월 초까지는 증시가 막 위로 막 계속 가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계속 바닥을 언제 다지느냐 이런 좀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스케줄도 보시면서 그게 우리 예상보다 어쨌든 기대한 것보다 좋게 나와야 돼요. 네. 좋게 나와야만 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기대값에 그냥 못 미친다면 증시가 더 빠진다 이거보다는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시장 뭐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변동성 크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번 주 또 8월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음. 예, 여전히 뭐 소음과 신호 지금 좀 소음이 좀 많을 때가 아닌가. 근데 이제 지표들이 워낙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 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신호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것도 지나봐야 아는 거지. 네. 그 당시에는 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 달 정도의 데이터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PBR도 0. 거의 900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돼도 일단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인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2분기 실적 보셔가지고 중요한 건 결국 매출과 이익이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단지 이익만 늘지 말고 매출과 이익이 같이 성장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매일 발표가 되니까 그런 기업들도 지금 다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비하는 그런 어떤 좀 지혜를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국면이 아닌가라고도 싶습니다. 네, 오늘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